네, 목요일 김현의 현금 정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뉴스 리듬 시간에서도 앞에서도 조금 다뤄봤고요. 포털 사이트 거의 장악한 것 같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합의가 됐습니다. 지난 2일에 이제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가 무산되면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또 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을 불식시키지는 못했다는 반응들도 있었는데 여야 청문회가 합의에 이르렀는데 이제 어떻게 된 건지부터 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2일날 기자간담회를 본 국민들은 의혹이 상당 부분 불식이 됐다. 그래서 네. 조국 장관 내정자를 임명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 거고요. 보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 보도만 본 분들 중에는 반대 여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개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난 3일날 청와대 입장에서도 나왔고요. 그 과정에서 어저께 이제 여야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제 6일날 인사청문회 하기로 결정을 냈고, 네.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쨌든 환영하고 의혹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물론 그 기자간담회 때도 있었지만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힌다면 그것을 종합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국 장관 내정자가 지명되고 나서 네. 거의 오늘까지 대략 엊그저께까지 한 70만 건의 언론 보도가 쏟아졌고요. 그다음에 네. 그중에 틀린 보도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확인 관계 없이 이제 기사가 마구잡이로 나왔고요. 두 번째는 그 배경에는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의 그런 뭐랄까요,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적인 것도 있었고 네. 그런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일단은 내일 11명의 증인 채택이 오늘 오후 3시에 네. 전체회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내일 국민들에게 소상히 그동안 그러니까 제기됐던 의혹을 밝히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그다음에 본인이 그동안 정책적으로 자질 검증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내일은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어제 이제 합의를 하면서 한국당에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청문회 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합의를 발표하면서 여당과 야당의 좀 반응이랄까요? 발언들 어떤 쪽이었습니까? 가장 이제 어저께는 법사위 위원들이 야당의 위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여야 합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죠. 네. 나경원 원내대표를 더불어민주당에 이중대냐라고 얘기를 하고 왜 이 차제에 인사청문회를 해서 면죄부를 주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만두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반응까지 격렬한 네네. 반응이 나와서 사실 어저께 저녁쯤에는 내일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내일 인사청문회가 또 불발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라는 그런 본연의 국회의원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가족청문회를 빌미로 인사청문회를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고 합의된 내용까지도 보이콧을 통해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급기야 9월 2일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조국 후보자가 밝힐 것을 상당 부분 해소를 해서 사실은 간격이 굉장히 좁아진 거죠. 임명에 네. 대한 반대 여론이 거의 지난번에 최초의 보도는 18%, 유보가 34%, 그다음에 반대가 54% 정도였으니까 18% 대 54% 정도가 찬반이었다면 지금의 경우는 2%대가 소위 오차범위 안으로 지금 줄어들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내일이 마치 조국 장관 내정자가 사퇴하는 날이 될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폭로한다던가 아니면 거짓임이 명료한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짓을 계속 양산해 냈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높았다라고 보고요. 내일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고 조국 장관 내정자가 제대로 소명을 한다라면 국민들이 장관으로서 일을 할 만하다라는 여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청문회 없는 장관 임명 이런 것에 대한 여론의 비판 또 압박으로 청문회가 개최가 합의에 이르렀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가장 강력한 투쟁에 전개하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한국당의 태도가 바뀐 어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여론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9월 2일 날하고 3일 날 합의를 이미 했는데 가족들을 청문회에 세워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건 사실은 전례가 없는 거죠. 전례가 네. 없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9월 2일까지 합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증인 채택이 합의가 안 되면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안 하겠다라고 한 건데 그러면서 여론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내정자의 얘기를 들어봐야지 의혹만으로 과연 그 사람이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여론의 추이가 있는 거. 두 번째로는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때 그 중간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차가 2005년도에 도입이 된 건데 이례적으로 이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후 이례적으로 검찰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대통령이 인사권에 개입을 한 거고 네. 정치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배경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뭐 이현주 의원 그다음에 소위 극우 성향을 띤 시민사회단체에서 고소고발을 11건을 했는데 네. 그것을 압축해 보면은 4건입니다. 자녀의 일 저자 문제, 그다음에 장학금 문제, 그리고 웅동학원의 문제, 사모펀드 이 4건을 가지고 지금 40군데 가까운 압수수색을 지금 한 거거든요. 네. 이런 것을 본 국민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아무리 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지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해도 더 늦지 않는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장관 내정자를 사퇴시키는 압박 전술을 구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이례적인 거고 야당이 고소고발한 것을 실행한 거기 때문에 그 여론도 굉장히 악화되는 요인 중에 하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졌던 것이 다시 이제 조정되는 상황으로 오고 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마냥 인사청문회를 안 하고 여당 탓하기에는 너무 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했다는 것하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야당이 전략이 부재했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계속 제기를 했는데 실제로 3탕, 4탕, 5탕까지 가는 그런 아주 그냥 행위를 하면서 특히 이제 주광덕 의원의 경우는 생활기록부가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그 생활기록부는 두 부만 지금 출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하고 검찰 관계자인데 공익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명백히 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쨌든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도리 없이 이 인사청문회를 좀 굴욕을 감수하면서 받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생활기록부 유출 파장은 조금 뒤에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후 3시에 증인 채택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조 후보자의 모친이라든지 배우자 등 뭐 가족의 증인 채택은 하지 않기로 한 게 맞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당초 그런데 이제 이틀로 예정됐던 청문회가 6일 하루로 이제 줄이기로 한 겁니다. 해소돼야 할 부분들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하루 동안 좀 어떤 점들 중점적으로 좀 다뤄질까요? 아무래도 야당은 이제 증인을 11명의 증인이 있으니까 그동안 제기해왔던 일 저자의 문제나 아니면은 뭐 키스트 인턴 과정 그다음에 또 그 논문으로 제출했던 것 하고요. 그리고 웅동학원에 대해서 뭐 불법 여부에 대한 것 물어볼 것이고 사모펀드에 대한 얘기가 있을 텐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도 검증을 하고 또 다르게 볼 거는 정책 검증이죠. 특히 조국 장관 내정자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그런 소신 있는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역점으로 두고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주장했던 공수처의 문제가
여전히 뜨거운 이슈이고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 특히 이번에 검찰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과연 어떤 네. 건가. 물론 이제 답변하는 것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희 청문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가야 될 것이고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벌어지고 있는 이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 그다음에 흘리기식 보도. 그러니까 검찰이 그 이번에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장관에게 보고도 안 하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떻게 언론은 알았느냐. 그다음에 그 내용이 어떻게 특정 언론에 보도됐느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문제를 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찰을 수사해야 된다는 점들을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잠시 말씀하셨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후보자의 딸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공익 제보를 받은 내용이라면서 소개한 거였는데 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공개됐을 땐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생활기록부에는 성적, 그다음 출결 상황, 부모 등의 인적 상황, 교우 관계,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교사의 이 학생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것을 어떤 경로로 네. 취득을 했는지 모르지만 공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면책 특권이 없는 상태, 즉 야당만의 기자간담회 장소에서 이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네. 사법적인 그런 사법적인 것을 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예.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 당사자의 인권, 학생의 인권, 그리고 이것이 과연 청문회 대상인가 이런 문제까지도 네. 종합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요. 이분이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내고 무리한 수를 썼다. 그래서 법률적인 책임을 명키 어렵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 측에서는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조국 후보자 딸이 직접 경찰에 교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광덕 의원을 특정했는지는 지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성명불상으로 아마 고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딸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이제 뭐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본인이 시간을 갖고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성적에 대해서 폄훼하는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뭐 토플 점수, 탭스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영어 성적이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한영예고 학생들의 성적을 받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무지함의 소치를 드러낸 거고 만약에 주광덕 의원의 자제분의 이런 생활기록부가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서 공개된다라면 그 본인은 용인하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좀 반면교사도 좀 하고 역지사지 좀 하면서 정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최순실 씨가 최근에 자신의 딸 문제와 비교를 했는데 딸의 경우는 1년 동안 학교를 등교한 게 17일입니다. 네. 그리고 그 학생만을 위한 전형을 만들어서 제적이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감옥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얘기를 해서 혹세무민하면은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조국 후보자가 지난 이일에연 기자간담회 뭐 맞불격으로 열린 한국당의 기자간담회에서 되려 오히려 이제 생활기록부 불법 유출이라는 역풍을 맞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분위기도 좀 감지되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그 문제만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고 그 자리에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도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아울러서 조국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받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아직까지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여당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어저께 이제 알만한 언론사에서 뭐 대서특필을 하고 특종이니 단독이니 하면서 하루 종일 단독 특종 경쟁을 네.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동양대에서 나온 입장에서는 그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기억나지 않는다 수준인데
마치 그 표창장이 없는 것, 그러니까 주지 않은 것처럼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오보 정정 보도를 요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직접 이제 총장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본인이 이 표창장에 대해서 뭐 진실만을 얘기하겠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 표창장을 줬는데요. 6년 전인데 그것을 어떻게 단정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지도 참 궁금하고요. 일단 표창장을 만든 실무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의 얘기가 가장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제 총장에 대해서 증인 채택이 합의로 이제 안 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내일 있을 그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밝혀질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표창장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해당 학생은 봉사활동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봉사활동할 때 지켜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만약에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조국 내정자가 충분하게 주변에서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내일 밝힐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청문회에서 뭐 뚜렷하게 결론이 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검찰의 피의 사실 유포 논란도 앞서 잠시 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검찰이 뭐 조국 후보자의 아내가 근무하는 동양대 연구실 등을 이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뭐 문건의 내용이라든지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뭐 증거인멸 혐의 등이 일부 언론에 시시각각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여당의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이제 이러저러한 적폐를 청산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준엄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의 원칙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라는 것까지 강범위하게 동의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벌어지는 검찰의 행위가 다 지고지순한 가치로서 인정받는 건 아니거든요. 검찰 내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이전 시대에 있었던 잘못된 행태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하라는 얘기인데 아주 저희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금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만약에 검찰이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상황이 발생했다라면 검찰 내부부터 그거를 조사를 하는 게 마땅한데 검찰 내부에서 그런 적 없다라고 지금 딱 단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주광덕 의원이 이 공익 제보자로부터 받았다는 그 성적 기록부는 딱 2부만 이제 나왔는데요. 그게 해당 당사자하고 검찰이면 검찰에서 받은 게 아니라면 그럼 딸이 그럼 주광덕 의원한테 갖다 줬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주광덕 의원이 공익제보자라고 빙자한 누군가로부터 딸이 갖고 있는 생활기록부를 건네받았다는 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딸이 조사를 의뢰했다는 얘기는 본인이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교육청, 경찰청, 검찰, 공이다. 이 문제는 조국 장관 내정자이기 때문에 수사를 엄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다시 이런 나쁜 행동이 버젓이 정치권에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일벌받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사안들이 얽혀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이번 주 금요일, 내일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는지 그 내용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애의 현금 정치였습니다.